안녕하세요. 루미엘 성형외과 대표원장 우은경입니다. 오늘은 뒤트임과 밑트임, 뒤밑트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일단 뒤트임과 밑트임, 왜 두 개를 같이 묶었냐,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트임 하면 많이 붓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뒤트임 하면 붓는다던데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뒤트임 했는데 붙었다고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실제로 붓지는 않았는데 효과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 안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뒤트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뒤로 터지는 거거든요. 옆트임이 아니고 뒤로 터지는 뒤트임인데, 뒤로만 터놓게 되면 아무리 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눈의 크기가 커 보이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밑트임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오늘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뒤밑트임을 하면 어떤 눈이든 다 큰 눈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눈이든은 아니고요. 이미 눈이 많이 커서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눈 옆꺼풀 피부와 눈 옆에 뼈 있죠?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시면 더 이상 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안구 자체가 많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안구가 작고 뼈와 가까이 붙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가로폭이 좁으신 분들은 이 수술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었는데, 동양인 중에서도 뭐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이렇게 눈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비교 분석을 했더니 동양인의 경우에 특히 이 각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려가 있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를 내려줄 수 있는 수술이 뒤트임과 밑트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강아지 눈도 좋지만 고양이 눈 모양을 원해요.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뒤트임과 밑트임을 해서 만드는 모양이 우리가 약간 순해 보이는 인상, 강아지 눈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들 이제 디자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강아지 눈을 선호를 하고요. 남자분들은 강아지 눈보다는 가로 길이가 좀 시원해 보이는 눈, 그래서 밑트임의 방향과 정도를 좀 조절을 해서 만들고요. 간혹 눈이 좀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밑트임 없이 뒤트임 하면서 고정을 해주는 위치를 조절을 하면서 눈꼬리를 올려서 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눈 모양에 맞는 위치를 찾아서 고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눈꼬리가 처져 있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눈꼬리가 처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눈꺼풀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눈꺼풀 피부 처진 거를 해결하면 그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밑트임, 흉터는 심하지 않을까요? 밑트임은 결막 절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트임 같은 경우는 눈 뒷꼬리 쪽에 아주 작은 흉터가 생겨요. 근데 저 같은 전문가가 이렇게 열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눈에 그렇게 띄는 흉터가 생기지는 않고요. 뒤트임 수술 시에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과하게 교정이 돼버리면 뒤에 빨간살이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들떠 있거나 이런 흉터가 보이고, 눈꼬리 끝에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 봐도 이 뒤에다 뭐 했구나, 이런 눈이 돼버릴 수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수술하는 원장님의 수술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흉터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수술하는 방식은 흉터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하실 때마다 뒤트임 잘 붙는다는데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뒤트임이 잘 붙은 거는 뒤트임이 되어 있는데 밑트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 보이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수술 방법 중에 다시 붓는 방법이 있어요. 붓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흉터가 나으면서 구축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트임을 해놨던 게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처럼 뒤트임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밑트임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뒤트임을 했는데 다시 구축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아진 경우라면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뒷밑트임 수술의 성공 비결. 일단은 뭐 저희 병원에서 뒷트임, 밑트임 수술과 재수술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밑트임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고정했느냐거든요. 정확한 고정 조직을 찾아서 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간혹 비절개 방식으로 밑트임을 한다던가 겉으로 티가 안 나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고정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재발한다고 하죠. 다시 눈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웃을 때마다 눈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힘을 이겨낼 만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트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방식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고정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트임과 밑트임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어느 부분에 얼만큼 절개를 해서 어떻게 고정할지 그리고 밑트임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내려야 눈꼬리 모양이 자연스러울지 이런 거를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을 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뒷트임과 밑트임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